안녕하세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와, 이거 페이지가 정말 많은데요. 이 빽빽한 문서 속에서 청취자님의 결정을 도와줄 핵심 정보만 저희가 쏙쏙 꼽아드릴게요. 네, 마침 오늘이 2026년 2월 11일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에요. 아, 바로 오늘이군요? 네, 청약에 관한 모든 자격, 예를 들어 나이라던가 거주 기간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바로 오늘 날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그렇죠. 시작부터 중요한데요. 이 사업은 구리시 수택 2구역 주택 재개발, 그러니까 낡은 동네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프로젝트의 일부고요. 총 세대수가 무려 3022세대. 그야말로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입니다. 와, 3,000세대.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먼저 이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가 대체 어떤 곳인지 큰 그림부터 좀 잡아볼까요? 네. 위치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총 26개 동에 최고 35층 규모로 들어서는군요. DLENC, GS건설, SK에코플랜트. 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일군 건설사들이 다 모였네요. 바로 그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청약을 고민하는 청취자님께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세 가지 키워드요. 네, 바로 비규제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용주택이라는 점이죠.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청약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뭐랄까 일종의 치트키라고 보시면 돼요. 치트키요? 귀가 쏠깃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가요? 자, 소스에 명시된 걸 보면요.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재당첨 제한이 없다? 네. 과거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요. 아, 그것도 없군요. 네, 그리고 당첨되고 나서 팔 수 없는 전매 제한 기간도 1년으로 비교적 짧아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요. 한마디로 규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아파트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군요. 입주는 2029년 12월, 아직 시간은 꽤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청취자님께서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일정부터 확인해 보죠. 이걸 놓치면 시작도 못하니까요. 맞아요. 일정을 보니까 핵심은 3월 첫째 주에 전부 몰려 있어요. 3월 첫째 주, 네. 3월 3일 화요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바로 다음 날인 4일 수요일에 1순위, 바로 다음 날이네요. 그리고 5일 목요일에는 2순위 접수가 이어져요. 그야말로 속보전이죠. 정말이네요. 달력에 3월 첫째 주 구리 청약이라고 크게 동그라미 쳐두셔야겠어요.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주인 3월 11일 수요일이고 최종 계약은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자격의 기준일은 바로 오늘 2026년 2월 11일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청약 신청은 이제 청약홈,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 그렇죠. 혹시 인터넷 사용이 정말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현장 접수를 열어두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고일인 오늘 기준으로 구리시에 사시거나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뭔가요? 만약 경쟁이 붙으면 무조건 해당 지역인 구리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아, 구리시 우선? 네, 서울에 살아도 청약은 할 수 있지만 당첨 확률은 구리시 거주자가 훨씬 높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비규제 지역이라는 치트키가 여기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1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요인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보통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주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집이 한 채 있어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니 지금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까지 전부 몰릴 수 있는 구조예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럼 그 1순위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일반 공급 1순위는 비교적 간단해요. 청약 통장 만든 지 12개월, 즉 1년만 넘으면 되고요. 1년. 네, 통장에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이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2순위로 신청하게 되고요. 그럼 좀 더 복잡해 보이는 특별 공급은 어떤가요? 종류가 많던데요. 특별 공급은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네. 2가지 유형은 일반 공급 1순위와 똑같은 자격을 요구해요. 통장 가입 12개월에 예치금까지 맞춰야 하는 거죠. 잠깐만요. 좀 이상한데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인데 왜 조건은 일반 공급 1순위처럼 더 까다로운 거죠? 특별 공급이면 문턱이 더 낮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책적으로 생애 최초나 노부모 부양은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라고 보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청약을 준비해온, 그러니까 준비된 실수요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아, 준비된 실수요자. 네, 그래서 통장 가입 기간을 더 길게 요구하는 거죠. 게다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유형은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조를 넘으면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요. 정말 유형별로 조건이 제각각이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여기서 공고문이 아주 굵은 글씨로 경고하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중에 서류를 받아서 검증한다고요. 만약 이때 자격이 안 되는 걸로 밝혀지면 당첨은 그냥 취소된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청약홈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까지 있어요. 정말 무서운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묻지마 청약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 혹시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섣불리 청약했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단순히 당첨만 취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향후 1년간 다른 곳에 청약도 못하게 발이 묶여버립니다. 와, 페널티가 크네요. 그쵸. 기회를 날리는 건 물론이고 페널티까지 받는 셈이죠. 청약 자격 확인은 청약자 본인의 절대적인 책임이라는 걸 공고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책임도 무겁네요. 그럼 이 자격의 문턱을 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또 피해가야 할 함정이나 꼭 알아둬야 할 게임의 룰은 또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룰이 더 있어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인 3월 11일부터 딱 1년입니다. 1년. 네, 그 이후엔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 재당첨 제한은 없지만 이것과 헷갈리면 안 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점제 당첨 이력이에요. 가점제 당첨 이력이요? 재당첨 제한이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헷갈리기 쉽겠어요. 이건 일종의 가점제 쿨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쿨타임이요? 네, 만약 청취자님이나 청취자님 세대원 중 누군가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써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이번엔 그 무기를 쓸 수 없고 추첨제라는 기본 공격만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확 되네요. 일종의 페널티죠. 모르고 가점제를 신청했다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제 쿨타임. 아주 기억하기 좋은 표현이네요.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주택 소유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어떤 질수요? 예를 들어 나는 무주택인데 세대 분리가 안 된 부모님이 시골에 작은 집을 한 채 갖고 계신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이 필요한 특별공급 대부분에 신청할 수 없게 돼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고요. 이런 세세한 규칙 하나 때문에 그토록 원하던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청취자분들을 위한 정보인데요. 구리시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이 아파트처럼 대지 지분이 6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엔 구리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청취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어떤 집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아파트 자체와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네, 공급되는 걸 보니 29제곱미터, 정말 작은 원룸형부터 110제곱미터 대형 평형까지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요. 일반 분양 1530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824세대, 일반 공급이 706세대네요. 가격을 몇 가지 예시로 살펴볼게요. 층마다 가격이 다르니 5층에서 9층 사이를 기준으로 들어주세요. 가장 대중적인 59 A타입이 약 10억 1,050만 원, 그리고 국민평형인 84 타입이 약 13억 5,070만 원이네요. 네, 84 타입이 13억 5천이라 청취자님께서 이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할까요?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이 가격은 현재 구리시의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3,000세대가 넘는 신축 대단지라는 점, 일군 건설사들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앞으로 구리시의 여러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반영된 가격이라고 봐야 해요. 아, 미래 가치가 선반영된 가격이다. 맞습니다. 단순히 비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2029년 입주 시점의 미래 가치까지 고려해서 청취자님의 자금 계획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납부 구조도 중요할 텐데요. 계약금 10%를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계약할 때는 1~2천만 원 정도의 정해진 금액만 먼저 내고요. 아, 일단 일부만 내고, 네, 계약하고 30일 안에 10%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내는 방식이에요. 청약 당첨자들이 초기에 느끼는 자금 압박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려는 배려죠. 네네. 그리고 중도금 60%는 입주 전까지 6번에 걸쳐 나눠내게 되고요. 마지막 잔금 30%는 입주할 때 내는 구조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분양가만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그건 집의 기본 가격일 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같은 유상업선 비용이 추가되고요. 입주할 때는 취득세 같은 세금도 따로 내야 해요. 이런 부대 비용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 진짜 내가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공고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네요. 네, 사업 주체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알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알선이에요. 알선. 보장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정부의 대출 규제, DSR 같은 게 더 강해지거나 개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이 안 나오면 그 수억 원에 달하는 중도금을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해요. 와. 공고문에도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고 못 박아뒀어요. 자금 계획에 실패하면 애써 당첨돼도 계약금을 모두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정말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뤘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구리시에 들어서는 3,000세대급 대단지,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경쟁 시에는 구리시 거주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전매 제한은 1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는 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특별 공급은 유형별로 조건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그리고 가점제 쿨타임처럼 숨어있는 규칙들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대전제는 정확한 자격 확인인 것 같아요.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자격 조건을 2번, 3번 확인하고 책임은 온전히 내게 있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청약의 방법과 내용을 정말 상세히 분석해봤어요. 이제 청취자님께서 고민해보실 부분은 이유에 대한 거예요. 이유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복잡한 규칙과 숫자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단지는 단순한 신축 아파트를 넘어서 수택동 일대의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재개발 사업의 핵심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2029년 구리의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청취자님의 소중한 자금과 미래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이제 청취자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실 차례입니다.